하윤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녀의 거울은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의 반짝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고 세상은 그녀를 공주님이라 부르며 찬양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다. 혜성그룹의 갑작스러운 파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름 없는 존재였다. 윤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낡은 검은색 드레스를 정리했다. 이 드레스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비단과 레이스는 모두 팔아버렸지만 이 드레스만큼은 차마 버릴 수 없었다. 이 드레스는 그녀가 겪은 모든 비극을 침묵 속에서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서울의 밤은 과거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그녀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부각시키는 잔인한 풍경일 뿐이었다. 윤서 씨, 손님 오셨어요. 바의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매니저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녀를 동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바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그녀가 일하는 고급 바였다. 혜성그룹의 파산 후 그녀는 수많은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에게 외면당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입에서 접대부라는 낯선 이름으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밤의 손님은 룸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낡은 하이힐을 신고 걸었다. 바닥의 카펫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손님은 고개를 들지 않고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옆모습은 낯익은 듯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오랜만이군, 하윤서. 그가 신문을 내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그녀의 기억 속 그대로였다. 날카로운 턱선과 짙은 눈썹,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눈빛. 그는 김현민이었다. 그녀의 첫사랑이자 가족 간의 오랜 원한 때문에 그녀가 떠나야 했던 남자. 그는 변해 있었다. 과거의 순수하고 해맑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하고 차가운 아우라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저 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김현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그였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했다. 현민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 설마 나를 못 알아볼 줄 알았나? 하윤서, 너는 여전히 아름답군.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윤서는 그 속에서 비아냥거림을 느꼈다. 그는 지금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서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현민은 그녀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앉으라는 듯 옆자리를 손짓했다. 윤서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존재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혜성그룹이 무너지고 네가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윤서는 그 속에서 숨겨진 날카로움을 느꼈다. 그는 분명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분명했다. 이곳은 제 일터입니다. 윤서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현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의 손아귀는 단단했다. 하윤서, 나는 내게 사과하고 싶다. 그의 말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과, 무엇을 사과하겠다는 말인가? 혜성그룹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아니면 그녀를 떠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윤서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서야, 나는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애절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에 순수했던 현민과 겹쳐졌다. 하지만 윤서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손님과 이야기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 룸을 나섰다. 현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윤서는 바의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망가졌고 그녀는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와의 얽히고 설킨 운명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윤서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눈물로 번진 마스카라와 창백해진 입술은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가혹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마치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처럼 느껴졌다. 김현민. 그 이름 석자는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과 가장 쓰라린 아픔을 동시에 상기시켰다. 그녀의 기억 속 현민은 혜성그룹의 그림자 아래에서 늘 주눅 들어있던 소년이었다. 비록 그의 가족은 혜성그룹과 라이벌 관계였지만 어린 현민은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두 가문의 오래된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가문의 갈등은 격화되었고 결국 윤서는 현민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의 가문은 탐욕스러운 뱀과 같다고 경고하며 그녀에게 그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했다. 윤서는 그를 떠나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그들은 다시 만났다. 현민은 더 이상 순수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그녀의 가족을 파괴했기 때문이었다. 윤서는 화장실을 나와 다시 바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현민이 있는 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매니저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바를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현민의 얼굴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웠다. 그녀는 그가 왜 그녀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윤서는 배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작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잠만 잤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꿈은 현실의 고통보다 더 잔인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만났고 그는 그녀에게 차갑게 내 가족을 파멸시킨 것은 나였다고 말했다. 윤서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와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날 밤 윤서는 다시 배 출근했다. 그녀는 그가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가 오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왜 그는 그녀의 가족을 파괴했는지, 왜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는 나타났다.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는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리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윤서는 차갑게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현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하윤서, 나는 내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왔다. 진실이요? 무슨 진실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를 파산시켰다는 사실을 말입니까? 윤서는 그의 말을 끊으며 비꼬았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의 회사가 혜성그룹을 인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했다. 이용당했다고요. 당신이. 윤서는 그를 비웃었다. 그는 그녀에게 동정을 구하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윤서야, 나는 내 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는 나의 아버지와는 달랐다. 그는 공정했고 정직했다. 나는 그를 파멸시키고 싶지 않았다. 현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다. 혜성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현민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다. 하윤서, 나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네 아버지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윤서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 누가 내 가족을 망가뜨린 거죠? 권택상이다. 현민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권택상. 그 이름은 윤서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과거 혜성그룹의 이사였고 그녀의 아버지와 늘 대립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권택상. 그 사람이 왜? 그는 혜성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나의 가족을 이용했다. 그는 나의 아버지를 유혹하고 혜성그룹의 정보를 빼돌렸다. 그리고 그는 나를 이용해 혜성그룹을 파산시켰다. 현민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나의 아버지를 조종하고
나의 회사를 이용해 혜성그룹을 무너뜨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혜성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 윤서는 그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것도, 혜성그룹이 갑작스럽게 파산한 것도 모두 권택상의 음모였다. 그럼 당신은, 나는 그를 막고 싶다. 나는 네 아버지의 복수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너를 다시 되찾고 싶다. 현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윤서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를 용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난 것이 운명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싶었다. 나를 믿어주겠니? 현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현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권택상에게 맞서 싸울 것이다. 윤서는 현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 손의 온기 속에서 잊고 지냈던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마치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성적인 부분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사랑과 감정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 말을 믿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돕겠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죠?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동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미는 그녀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과거의 순수함을 되찾은 듯했다. 동정이 아니야. 하윤서, 나는 너와 함께 싸우고 싶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 그리고 너를 되찾고 싶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하윤서가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힘있고 영향력 있는 하윤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접대부였다. 아니다. 하윤서, 너는 여전히 강하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현미는 그녀의 턱을 들어올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확신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너는 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고 너의 아버지에게서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물려받았다. 나는 너의 지혜와 지략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는 권택상을 이길 수 없다. 현민의 말은 윤서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능력을 인정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찾은 듯 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와 함께 일하자. 혜성그룹의 비밀을 파헤치고 권택상의 음모를 밝혀내자. 그리고 함께 우리 가족을 되찾자. 현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윤서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그날 밤 윤서는 현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발을 그만두고 현민의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의 새로운 직책은 비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민과 함께 권택상의 음모를 파헤치는 비밀 요원이었다. 윤서는 현민과 함께 혜성그룹의 과거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뒤졌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혜성그룹의 파산은 단순한 재정적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파멸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윤서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류를 바라보았다. 서류에는 혜성그룹의 주요 기술이 유출된 흔적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출된 기술은 군사기술이었다. 권택상은 혜성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이 기술을 이용해 거대한 군수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현민은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는 권택상의 탐욕에 치를 떨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는 권택상의 음모를 막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이 서류를 남겨두었다. 현민은 서류의 마지막 장을 가리켰다. 마지막 장에는 윤서의 아버지의 필체로 쓴 쪽지가 있었다. 윤서야, 너는 강하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다오. 쪽지는 짧았지만 윤서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믿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쪽지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윤서와 현민은 함께 권택상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먼저 권택상의 회사를 조사하기로 했다. 권택상의 회사는 겉으로는 평범한 IT 회사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윤서는 자신의 과거 인맥을 이용해 권택상의 회사에 잠입했다. 그녀는 신입 직원으로 위장하여 회사에 들어갔고 권택상의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권택상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현민은 밖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녀의 안전을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윤서는 권택상의 비서로 일하면서 그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택상이 혜성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권택상은 윤서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권택상의 방에서 비밀 서류를 발견했다. 서류에는 윤서의 아버지가 권택상의 음모를 막으려다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윤서는 서류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병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는 살해당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챙겼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권택상의 죄를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현민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현민은 그녀의 소식을 듣고 즉시 그녀를 데리러 왔다. 윤서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현민은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 권택상 때문에. 윤서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현민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그의 죄를 세상에 밝힐 것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의 복수를 해줄 것이다.
현민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의 키스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의 키스 속에서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윤서와 현민은 권택상의 음모가 단순한 기업 인수전이 아니라 한 개인의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범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인 복수심에 이끌리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정의를 바로 쓰는 것이었다. 윤서는 현민의 품을 벗어나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서류들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윤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권택상은 분명히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도 그가 가진 힘과 인맥을 생각하면 언론이나 법조계가 쉽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민은 윤서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여전했다. 과거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 일단 이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그의 약점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권택상의 회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윤서는 권택상의 비서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그의 일상적인 습관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가 특정 시간대에 사용하는 비공개 메신저 앱을 기억해냈다. 그 앱은 단순한 채팅 도구가 아니라 은밀한 거래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일종의 암호화된 통신 수단이었다. 윤서는 이 앱의 존재를 현민에게 알렸고, 현민은 자신의 기술팀을 동원해 앱의 암호화를 해독하려 시도했다. 한편 현민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권택상에 숨겨진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의 회사는 겉으로는 건전한 경영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민은 수상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과의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 해성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통로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권택상에게 막대한 자금을 제공했다. 현민의 분석에 따르면 권택상은 이 자금을 이용해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공조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윤서의 직관과 정보력, 현민의 기술력과 실행력이 결합되자 권택상의 거대한 제국은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택상의 비자금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특정해 나갔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제 부회장으로 불리는 대기업 세진그룹의 실세였다. 제 부회장은 권택상의 배후에서 그의 범죄를 지원하고 있었다. 세진그룹이라. 그들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이야. 현민은 자료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권택상 혼자였다면 이미 끝났을 텐데 제 부회장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 싸움은 훨씬 더 복잡해질 거야. 어쩌면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몰라요. 윤서는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쪽지를 다시 보았다. 아버지는 해성그룹이 무너진 이유가 단순한 파산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는 어쩌면 세진그룹의 개입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남기신 거겠죠. 두 사람은 이제 권택상뿐만 아니라 그의 배후에 있는 세진그룹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 거대 기업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는 사회적인 정의 구현의 싸움이 되었다. 윤서와 현민의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이자 서로에게 의지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지쳐 잠든 현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온기 속에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현미는 윤서의 품에서 깨어났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들은 권택상의 비리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은 위험해요. 그가 우리의 존재를 알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윤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그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 현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세상에 폭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들은 권택상이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했다. 그들은 권택상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기 때문이었다. 윤서와 현민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동안 권택상은 자신의 제국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들은 평소와 달리 불안한 눈빛을 보였고 그가 믿었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잠적했다. 하지만 권택상은 자신의 힘과 지략에 대한 맹목적인 자신감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사소한 잡음일 뿐이며 자신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것이 통제될 것이라 믿었다. 그는 윤서와 현민이 자신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배짱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흥하윤서 그 계집애가 아직도 아버지를 핑계 삼아 나를 쫓고 있나 보군. 권택상은 그의 측근에게 비웃듯 말했다. 아마도 김현민 그 녀석에게 꼬리쳐서 동정을 얻어냈겠지. 겁도 없이 감히 내게 덤벼 벌레 같은 것들이. 그의 오만함은 곧 파멸의 전조였다. 윤서와 현민은 권택상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미리 알리지 않고 대신 권택상의 비서실을 통해 그에게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가 곧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택상은 이 메시지를 받고 분노에 찼다. 그는 곧바로 윤서와 현민의 소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부하들은 현민의 회사를 급습했고 그곳에서 모든 자료를 압수하려 했다. 하지만 현민은 이미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권택상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의 허술한 대응에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예상대로군. 현민은 윤서에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있어. 그는 우리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어린애들인 줄 알아. 하지만 그는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을 모르고 있지. 진정한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힘이었다. 윤서와 현민은 권택상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를 언론에 알렸다. 언론은 권택상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의 권력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권택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해 언론을 매수하고 윤서와 현민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렸다. 그는 그들이 혜성그룹의 몰락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들의 명성을 훼손하려 했다. 하지만 윤서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현민과 함께 이 모든 흑색 선전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다.
그는 우리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윤서는 현민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오만해진 순간에 그를 공격해야 해요. 두 사람은 권택상의 함정에 빠지는 척했다. 그들은 마치 증거를 모두 잃은 것처럼 행동했고 권택상은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믿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 파티에는 그의 범죄에 연루된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윤서와 현민이 그를 공격하기로 결정한 장소였다. 준비됐나? 현민은 윤서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해주고 싶었다. 그들은 파티장에 잠입했다. 현민은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들고 서버실로 향했고 윤서는 권택상에게 다가가 그를 유인했다. 윤서는 권택상에게 다가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권택상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네요.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잊으셨습니다. 하하하, 잊어. 내가 무엇을 잊었단 말이냐. 이 어린 계집애야. 권택상은 그녀를 비웃었다. 당신은 정의를 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파티장의 모든 전광판에 권택상의 비리 내용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의 비자금 내역 해성그룹 기술 유출에 대한 증거, 그리고 윤서의 아버지 살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영상으로 재생되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택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측근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현민이 나타났다. 그는 권택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권택상, 이제 당신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현민의 말은 권택상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늦었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권택상은 체포되었다. 윤서와 현민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승리의 빛을 보았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다. 권택상의 체포 소식은 재계와 정계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가 해성그룹의 몰락과 윤서의 아버지 살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윤서와 현민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고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권택상의 배후에는 여전히 거대한 세력 세진그룹의 제2부회장이 있었다. 제2부회장은 권택상이 체포된 직후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는 권택상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권택상이 저지른 모든 죄를 그에게만 전가하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권택상을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자신은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민은 제2부회장의 교활함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제2부회장이 권택상의 유죄 판결을 막고 그의 비리를 묻어버리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권택상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거예요. 현민은 윤서에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권택상을 죽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현민의 예상은 정확했다. 권택상은 감옥에서 의문의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의 입은 영원히 다칠 위기에 처했다. 윤서와 현민은 권택상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권택상이 자신들의 증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죽는다면 그들은 제2부회장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될 것이었다. 그는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는 제2부회장에게 복수하고 싶어 할 거예요. 윤서는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권택상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윤서와 현민은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현민의 비서인 한규민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현민의 오랜 동료이자 이 모든 계획을 함께 해온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사장님,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한규민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2부회장의 측근 중 한 명이 저의 친구입니다. 그는 제2부회장의 비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를 설득하면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현민은 한규민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는 친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그를 설득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당신의 친구분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워줄 겁니다. 현민은 결국 한규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규민은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의 친구는 처음에 망설였다. 그는 제2부회장의 복수가 두려웠다. 하지만 한규민은 그를 설득했다. 그는 친구에게 정의는 때로는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규민의 친구는 결국 윤서와 현민의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다. 그는 제2부회장의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공했다. 그는 제2부회장이 권택상을 이용해 해성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고 군수기업을 설립하려 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제2부회장의 거짓말을 모두 폭로했다. 하지만 제2부회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한규민의 친구를 협박하고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 한규민의 친구는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그는 유서에 정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들을 믿습니다. 라고 썼다. 한규민은 친구의 죽음에 절망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탔다. 그는 제2부회장을 찾아가 복수하려 했다. 하지만 현민은 그를 막았다. 규민아, 내 친구는 우리가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그는 우리가 정의를 바로 쓰는 것을 원했어. 우리는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어. 현민은 한규민을 설득하고 친구의 증언과 유서를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제2부회장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친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서와 현민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들은 친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다. 그들의 기자회견은 제2부회장의 몰락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윤서와 현민은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그들의 눈빛은 진실을 갈망하고 있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옆에는 현민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낼 거야 라고 말했다. 저는 해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하윤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해성그룹의 몰락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윤서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권택상이 혜성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고 제2부회장이 그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혔다. 그녀는 또한 한규민의 친구가 남긴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에는 제2부회장의 비리에 대한 모든 사실이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제2부회장의 이름이 거론되자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제2부회장은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에 찼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들을 막아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은 제2부회장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제2부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는 결국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권택상은 감옥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윤서에게 사과했다. 윤서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의는 승리했다. 윤서는 혜성그룹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대신 새로운 혜성그룹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공주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현명한 리더가 되었다. 현미는 윤서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사업을 돕고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갔다. 그들은 결혼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였다. 그들의 결혼식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 후 윤서는 현민과 함께 혜성그룹을 이끌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꾸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가끔씩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는 배서 일했던 시절, 그리고 현민을 다시 만났던 순간들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공주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왕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왕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